다음, 주민투표까지 했고, 다음 조례 재개정, 조례 개폐 청구. 보면 국가, 지방정부, 주민. 자, 주민의 참여 부분에서 먼저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주민투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주민 발안 또는 주민 발의라고도 하는데, 발안. 이 부분은 우리가 주민 발의라고 이야기하고, 조례를 뭐 하는 거, 제정, 개정, 폐지.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이게 주민 발안이라고 부릅니다. 자, 거기 315페이지 보니까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란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천시에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회가 만든 조례 뭐 15조가 좀 문제가 많다. 그걸 개정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하나 뭐 주민 참여 예산 제도 같은 것들이 조금 조문 하나 더 뭐하자, 추가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제정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직접 민주주의 요소다. 그 다음 우리나라에 채택되고 있는 주민 발안 또는 주민 발의 일종으로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사실은 주민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 중에서 제일 빨리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 발의, 주민 발안이. 4번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본전 청구권을 별도의 법률로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2021년 10월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 기존의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법률과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던 것을 지방의회 장에게 청구하도록 했고, 청구를 위한 연대 서명인 수를 완화했고, 그렇죠? 그 다음 청구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 기한을 규정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심사해주라, 그리고 언제까지 의결해주라, 이런 것들을 정확히 규정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자, 그러나 현행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는 조례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실제로 폐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해주라고 청구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봅시다. 방금 이야기했고 연역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봤습니다. 연역. 그래서 연역에 대해서 봤고, 그러면 도대체 청구는 어떤 걸 대상으로 하느냐? 청구 대상에는 항상 예가 있다고 그랬죠. 청구 대상. 그렇죠? 그래서 청구의 대상의 예를 보면, 먼저 어떤 것에, 일단 청구의 대상은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권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조례는 뭐가 될 수 있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그때 당 조례 규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단체 유임 사무에 속한다. 만약에 기관 유임은 국가 거죠. 그러니까 속하지 않고. 그리고 자, 알다시피 기관 유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국가가 지방정부는 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구조상으로 뭐하고 단체장하고 의회하고 있는데, 지방의회가 있는데, 만약에 국가가 여기에 내려보낸 게 아니라 둘에게 이렇게 같이 내려보낸 게 아니라
여기에만 내려보낸다고 그랬죠. 단체장에게만. 이게 뭐다? 기관유임이고, 자, 단체. 그러니까 둘에게 내려보는 게 단체유임이라고 그랬죠. 말 그대로도 단체야, 단체. 봐. 헷갈리지 않죠? 그냥 단체에게 보낸 거고, 이건 하나의 무엇에 불과해요. 단체라고 볼 수 있고, 기관이죠. 그래서 기관의 유임에 들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그러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당연하죠. 그 다음, 지방세 사용료, 그 다음, 수수료, 부담금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할 수 없다. 왜 그런지 아까 주민투표 거의 비싸죠. 일단 지방세 사용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무조건 지방세 깎아주라고 하겠죠. 그 다음 공공시설 설치해서 무조건 쓰레기 매립장 같은 거 보면 무조건 반대할 거죠. 이거 무조건 이 조문 폐지해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거의 이유는 지방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조직할 수 있는 권한. 그건 이 행정기구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죠. 의회나 장에. 자, 그다음 거기 일부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 형태, 이것 때문에 공공시설 설치 반대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주체 및 절차,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는 지방자치단체 몇 세 이상? 18세 이상. 그다음 외국인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입니다. 자,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는 조례 청구를 위해 필요한 주민 서명 수와 상한만 규정하고 하한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다. 자, 조례 청구는 지방의 의장에게 한다. 누구에게 한다고요? 옛날에는 조례 좀 개정해 주세요 하고 청구할 때 단체장에게 했어. 그럼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이걸 보냈어. 이러이러한 주민들이 몇 명이 모여서 주민들이 이런 주장했으니까 조례 좀 어떻게 한번 심사해 주세요. 이렇게 보냈는데 그런 거 귀찮게 하냐. 그냥 어디로 바로 보내자. 미안해. 주민이니까. 주민들이 바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보내자. 이런 거예요. 지방이 이것도 명확히 해놨죠. 지방의 이제 의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며칠이네. 30일에. 지방의 의장 명의로 주민 청구 조례안을 발의해야 됩니다. 그다음 지방의회는 주민 청구 조례안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결까지 맞춰줘야 돼. 우리가 법안 같은 거 많이 발의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걸리죠. 그렇죠? 그런 것도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건 1년 안에 의결까지 해줘야 돼. 찬성이든 반대든 이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다만 필요하면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그렇죠.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년이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페이지 한번 오늘 나눠둔 거 6페이지 보시면 조례 제정과 개정, 개폐 청구 제도를 한번 요약해서 보여드렸는데 청구권자 거기 있죠? 자, 외국인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 연서 주민수. 아까 주민들이 청구하려면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 광역시 도내에는 청구권자 총수의 몇 분의 몇? 200분의 1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6페이지.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는 150분의 1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서울 시민이 지금은 1000만이 안 되지만 1000만이다. 그러면 몇만 이상이 이걸 해줘야 돼. 1000만이다. 그러면 20분의 1이니까 최소한 50만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죠. 50만은 돼야 된다. 연세가 필요하다.
쭉 있는데 쌤 이걸 내지는 않을 거랍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그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제일 밑에 제주 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경우 특별법에서 별도로 정한다. 청구 제외 대상 아까 이야기했었죠. 청구 제외 대상은 법령의 위반, 그 다음 지방세 사용료, 그 다음 행정기구 설치, 공공시설 설치 반대하는 경우. 그렇죠? 자, 먼저 이제 쭉 순서가 나왔는데, 선생님 거기 봐봐. 나머지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제일 밑에만 좀 봅시다. 청구의 수리나 또는 각하를 할 수 있죠. 이의신청 요건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끝난 경우 청구 요건을 갖출 때는 수리하고 그렇지 않은 때는 각하 내린다. 수리 또는 각하할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정한 심의를 거치며 청구 각하할 경우는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줘야 되고, 자, 청구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은 대표자에게 한다. 조례안 발의는 뭐라고?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의결 기간은 1년 이내. 의결이 안 되면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청구 대상은 뭐라고 그랬어? 이 주민은, 일단 주민은 뭐야? 주민 발의의 주민은 주민 투표의 주민과 똑같다. 그렇죠? 18세 이상이고 그 지역에 그 주소를 둬야 되겠죠. 외국인은 특정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 청구의 대상은 뭐라고 그랬어? 사실은 모든 조례고 청구의 예외는 어떤 게 있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렇죠? 법령에 위반해서 뭐 이를테면 지방세 걷지 말자, 뭐 이런 것들 제정하자,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 거기 어떤 것과 지방의 재정과 관련되거나 또는 공공시설을 반대하거나 공공시설을 반대하거나 또는 어떤 거라 그랬어? 또는 그렇죠. 거기 있는 것처럼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자, 그 다음 그러면 주민 발의제도,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는 사실은 많이 있었냐? 놀랍게도 거의 없어요. 사례를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뭐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찾아보라는 없더라고. 그래서 이건 조금 유명무실하다 이런 느낌을 좀 가졌어요. 그 다음 317페이지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뭐만 했었어? 조례만. 누구에 해당돼? 이건 지방의회에 해당되죠. 근데 이번에 2021년도 전부 개정하면서 규칙은 누가 제정해? 단체장. 근데 여기는 그런 발의가 아니라 의견 진술거야. 의견 제출권이야.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해 주라는 의견을 제출하지 뭐 발의하거나 청구하는 거 아닙니다. 의견만 제출해, 의견만. 자, 거기 역시 어떤 겁니까? 규칙 제정권은 쭉 있어서 규칙 제정권은 누구의 권한이다? 지방자치단체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규칙에 대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된 사항 경우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뭘 제출할 수 있어? 의견만. 이 규칙이 이상하다 또는 좋다 나쁘다 이런 의견만 제출합니다.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이건 새롭게 도입된 거야. 아까 이건 언제부터 있었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랬는데 이건 2021년도에 들어왔단 말이야. 2021년도.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주민 조례 개정 폐지 이건 언제 들어왔어? 1999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건 2021년이잖아. 미안해. 규칙 어디에 써놨지? 안 썼나 봐. 규칙에
재정 개정 폐지는 2021년, 그러니까 가장 최근 거죠.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이 올해 국가직에서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은, 그래서 답이 규칙, 재정, 개정, 폐지, 권의 도입, 폐지에 대한 의견 진술의 제출에 대한 도입, 제도의 도입,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선생님 한 명만 내가 그냥 인천 선생님인지 인천시에서 규칙이 좀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몇 명은 모여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죠. 뭐 어디마다 다 다르겠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그 정도로만 시험에 나와. 이건 올해 나온 거, 이게 세밀한 조항이 없어요. 아까 이건 따로 법률로 제정되어 있죠. 근데 그건 제정되지 않았단 말이야, 지금 법률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거기 있는 내용 317페이지 있는 내용만 알아도 충분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조례 제정 개정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이 문제는 아닌데, 자,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이 갖는 권리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실시하는 지방의 의원과 지방자치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 있어 없어? 선거권이 있어 없어? 당연히 일정한 주민들은 선거권을 갖고 있죠. 18세 이상이나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선거권 있죠. 그럼 피선거권은? 외국인한테 피선거권은 없습니다. 후보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자, 2번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이 갖는 권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폐지할 걸 청구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쭉 보면 자, 감사 청구권이고 12번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수단에서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대해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16 한번 볼까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이건 했었고. 16번은 왜 틀렸냐면, 투표권이 있으려면, 주민 투표권을 가지려면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무조건 준다 그랬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어. 아까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에 따라서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출입국 관리법은 법률이야. 그러면 법률이 있는데 조례로 마음대로 이걸 뛰어넘어서 이거 뭐 조건을 안 갖췄는데 무조건 조례에다가 18세 이상 외국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안 되겠죠. 조례인데 여기 지켜야 되겠죠. 그 다음 쭉 보면 그렇죠. 25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대상에서 지방세 부가징수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사항이죠. 조례 개폐를 청구할 수 없는 거죠. 26 했고, 그 다음 35 이건 했고 35도 했죠. 그 다음 몇 번 많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낼만한 게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55번 봐. 55번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이거 맞죠? 아까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3년이 경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조례 재정 개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4.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의 법적, 이건 아닙니다. 조금 이따 이건 나중에 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주민 소환에 관한 것만 있고, 쌤, 이 정도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크게 시험에는 안 나왔다는 소리죠. 85 한번 볼까요? 85.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였어요, 쌤. 85.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일단 19세 이상, 이거 틀렸죠? 18세 이상이고, 시도는 300명. 감사청구, 미안해. 이거 아니야. 쌤, 감사청구야, 감사청구.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 주민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 발의할 수 있습니다. 발의는 어떤 거? 조례, 재정, 개정, 폐지에 관계된 겁니다. 그 다음, 규칙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쌤 어떤 거 하려고 한다면, 이제 주민감사 청구제도, 주민감사. 주민감사는 주민소송하고 굉장히 뭐한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돼. 주민감사는 주민소송하고. 자, 발의제도 했었고. 주민감사 청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쌤, 국민감사 청구제도 있었어, 없었어? 국민감사 청구는 감사원에 있었죠? 그쵸? 이건 이제 주민감사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겁니다. 거기 주민감사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뭐 하는 경우? 일단 조건은, 우리가 주민감사 청구를 하려면 조건은 첫째 뭐가 있어야 돼? 사무처리 업무에 있어서 위법과 부당한 경우입니다. 위법과 사무처리에서 위법과 부당한 경우에 주민청구할 수 있고, 그럴 때 누가 주민이 어디에, 이게 어디에가 중요하겠죠. 어디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자, 어디에? 직접 상급기관. 자, 직접 상급기관에 청구합니다. 그렇죠? 직접 상기관에 누가 청구한다고요? 주민이 어디에다가 직접 상급기관.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인천광역시가 사무처리하는데 위법 부당하다. 근데 그 위법 부당이 환경과 관련된 일이야. 그러면 어디에다가? 중앙의 환경부에다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미추홀구가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했어. 그럼 어디에다 하겠어? 그렇지, 인천광역시에다가 신청하겠죠. 그래서 상급기관은, 직접 상급기관은 어떤 것에 해당된다? 거기 있는 것처럼 직접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는, 광역은 지방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왔습니다. 318페이지 보면 거기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거기 시도에서는 어디에? 자, 318페이지 3번 청구 상대방, 이거 나왔죠? 상급 감독기관으로 하고 있다. 시도에서는 주무부 장관,
시군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 그쵸? 자, 다시. 그래서 미추홀구에서 잘못 처리하면 미추홀구 구청장은 이 청구의 상대방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게 직접 상급 기관은 시도의 경우는 어디라고 그랬어? 주무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그쵸? 거기 시도에서는 주무부 장관입니다. 이때 시는 당연히 특별시, 광역시겠죠. 주무부 장관이고. 그러니까 주무, 맡고 있는 일. 환경일이면 환경부, 노동에 관계됩니다. 노동부 장관. 그쵸? 뭐, 국토관리 같은 거에 관련되면 국토관리, 그쵸? 국토부 장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 시군, 구는 누구에게? 시도. 그쵸? 시도지사에게 이야기한다. 여기 같이, 시도지사. 이게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주민은 어떠냐? 그건 문제가 되겠죠. 이때 주민은 몇 세 이상이야? 무조건 지금 주민 소환 말고는 전부 다 몇 세 이상? 그렇죠. 주민은 일단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당연히 외국인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민은 다 똑같다고, 주민 소환 말고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자, 거기 그런데 이제 한 명으로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 시도는 300명. 그다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몇 명? 200명. 그 밖에 시군 자치구에서는 150명.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인천시에서 잘못하면 몇 명? 300명. 근데 미추홀구에서 잘못하면 150명. 이거 두 개만 알면 뭐 그 사이에 50명 이상 대도시 200명 이것만 알면 되겠죠. 이내에서 그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18세 이상. 그 다음 외국인도 일정한 조건 갖추면 된다고 되어 있죠. 다 똑같아요. 지금까지. 자, 왜 그랬냐? 왜 상급감독기관으로 하냐? 그럼 양가로 4번 보니까 뭐 독립성과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추홀구의 사무처리를 미추홀구청장에 하면 독립성과 거기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겠죠. 자, 요건이 갖춰지면 당연히 수리해야 됩니다. 다음 수리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감사 끝내야 됩니다. 감사 결과를 참고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에 알려야 돼요. 공표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공표합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모였어. 아까 저기 인천을 이야기해 봅시다. 인천광역시장이 뭔 사무처리 잘못했다. 그러면 300명이 모여야 되겠죠. 연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한테 뭐 해주라, 감사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환경부 장관은 며칠 이내에 그 감사를 끝내야 돼? 60일 이내. 그렇죠? 그 다음 그 결과를 누구에게 알려줘야 돼? 당연히 여기 대표가 있겠죠. 주민 300명 대표가 있겠죠. 대표하고 또 인천광역시장에게도 알려줘야 돼. 그렇죠? 이런 걸 감사를 했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당연히 주무부 장관인 시도지사는 주민감사 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에게 의견에 대한 진술의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 안 될 게 없잖아. 다시 한번 봐봐. 여기에서 소송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게 전심 절차야. 이거 거치지 않고 주민소송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주민감사 청구하고 소송은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감사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주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감사가 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야. 소송. 그러니까 이게 전심 절차야. 감사 청구 안 하고 나 주민소송할래 그러면 그건 안 돼. 우리가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가 행정심판이잖아. 그렇죠? 행정법을 세웠잖아. 그렇듯이 이게 전심 절차라고 하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지금 감사를 청구를 했어. 뭐 할 때? 사무처리하는데 유법하고 부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주민소송 봅시다. 주민소송이란 주민이 당의 지방자치 유법한 재무행위에 대해서 이 사무처리 중에서도 일단 유법해야 돼. 그 다음 모든 사무처리가 아니라 재무행위에 해당돼야 돼. 이거 중요합니다. 주민소송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주민소송의 대상은 사무처리가 부당하거나 사무처리가 재무행위가 아니면 그냥 감사 청구하는 것으로 끝나요. 더 이상 전개를 못해요. 우리가 소송은 거의 뭐 할 때 하는가? 유법할 때 많이 하죠. 그러면 일단 유법해야 돼. 사무처리가 유법해야 되고, 이 사무처리는 무엇에 대한 사무처리해야 돼? 재정에 한해서, 재정에 관한 사무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정 사무처리입니다. 일반 재정과 관련 없는 사무처리에서는 감사를 청구하고 난 뒤에 소송 못합니다. 자,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서 주민감사 청구를 제기했지만 그 감사행위 또는 감사 결과 조치에 불만족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주민소송은 소송 성격상 위법한 행위만을 대상. 여기서 중요하죠? 사무 분야는 어디에 한정해? 재무 분야의 재무행위에 한정한다. 또한 주민감사 청구를 전심 절차라고 했다. 이걸 뛰어넘어서 나는 그냥 주민소송부터 할래.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 다음도 중요한 게 있는데, 주민소송은 지방행정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의 직접 참여 제도로 몇 년도에? 2005년입니다. 도입됐다. 주민소송은 청구인이 주민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객관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원래 소송은 자기가 피해를 입어야 되겠죠. 나는 근데 사무처리 했는데 저 사람은 전혀 내가 피해는 안 봤어. 이 사람이 위법한 재무행위를 한 거야. 그것만 봤어. 그렇다고 해서 내한테 피해가 왔냐? 안 왔어. 그래도 뭐 한다? 원래 소송은 자기한테 피해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소송을 할 수 있다. 피해가 없더라도. 이를테면 내가 장애인이 아니야. 장애인에 관련된 그런데 재정행위였어. 장애인 보조금을 주거나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나는 아무 상관없어 지금. 장애인이 아니면 내가 받거나 뭐 그럴 필요 없죠. 그런데 불구하고 저 사람이 뭐 했다? 지금 처리가 뭐한다? 유법하다. 그래서 감사를 청구했는데 괜찮대. 뭔 소리야? 그럼 당연히 나는 지금 피해는 안 받잖아. 그걸로. 그렇지만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무슨 소송의 성격을 띈다? 주민소송의 성격을 띈다. 그래서 이건 알아두셔야 돼. 국가적으로 국민소송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이를테면 중앙정부가 뭐 잘못하니까 감사 청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소송, 이건 없어. 소송은. 국민소송은 없습니다. 우리 주민소송만 있습니다. 주민소송의 대상에서 주민소송은 검사 청구를 한 주민만이 제기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감사 청구 전체주의. 자, 이거 중요합니다. 아까 여기 한번 봅시다. 300명이 모여서 인천광역시장이 이러이러한 사무처리가 위법하고 부당합니다 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보냈어요. 감사 청구를 했어요. 근데 환경부 장관이 이것에 대한 시정 조치가 좀 미흡하거나 아니면 뭐 한다? 그냥 적당하대. 그걸 보니까 근데 이 행위가 위법한단 말이야.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 다음 이건 재정행위란 말이야. 재정사무란 말이야. 그럼 뭐 할 수 있어?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이 300명이야. 300명 안에 일단 있어야 돼. 이 안에. 그럼 한 명이 나와서 소송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겠어 없겠어? 그냥 한 명만.
300명 중에 1명만. 거기 읽어보면, 자,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 제기할 수 있으며, 주민감사청구 전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감사청구한 모든 사항이 주민소송의 대상인 것은 아니고, 감사가 청구한 사항 중 재무회계와 관련 사항만 해당된다. 따라서 감사 청구한 주민은 재무회계 관련 행위에 대해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 이 경우는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도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을 누구를 상대방으로? 지방자치장, 인천시장입니다. 광역시장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주민소송의 원고는 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됨. 감사 청구한 주민이라면 1인에 의한 제소도 아까 300명이나 모였는데 한 명만이라도 뭐 할 수도 있어. 소송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안 낀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못 합니다. 전심 절차를 안 고쳤잖아. 그렇죠? 판결에 따른 조치에서 주민소송에 대해서 법원이나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해서 원인 행위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소송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된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금을 지급해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면 지방의회 의장이 지급을 청구해. 그러니까 누가 지급 청구하냐 이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봐. A라는 사무관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사무관에게 판결이 나면 60일 이내에 뭐 한단 말이야?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금을 청구하도록 한단 말이야. 그렇죠? 만약 그런데 그 사람이 광역시장이야. 그럼 누가 청구하게 돼 있다고? 인천광역시 의회의장.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자, 이거 한번 잘 봅시다. 먼저 감사 청구는 어떨 때 할 수 있어? 사무처리가 위법하고 부당할 때. 그런데 소송은 사무처리 중에서 어떤 사무? 재정사무에 해당돼야 되고, 이 부당할 때는 할 수 없고, 유법할 때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또는 업무를 부작위에 의한 유법도 해당됩니다. 업무를 게을리했을 때. 다시 우리가 처분에 자기에 의한 유법도 되지만 부작위에 의한 유법도 됩니다. 업무를 해야 될 업무를 안 했을 때, 그럴 때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판결이 나면 60일 이내에 뭐 할 수 있다고요? 60일 이내에 이 원인 행위자에게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318페이지 감사 청구 하나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쌤, 이 감사 청구를 한 5년 있다가 해버리면 어쩌게 되지? 굉장히 불안정해지겠지. 언제 이 감사 청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나버려. 3년 지난 일은 감사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18페이지 제일 위쪽 보니까 주민의 감사 청구는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제기할 수 없다. 자, 쌤, 어떤 건지 이제 다 알겠죠? 일단 무엇에 대해서 감사 청구한다? 사무에 대해서. 사무 처리가 뭐 할 때?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 그쵸?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때는 기관 유임도 가능하겠어, 안 하겠어? 기관 유임 사무도? 여기는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당연히 들어가지. 왜? 시도가 처리하는 게 잘못돼서 환경부 장관 또는 주무부 장관에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 사무처리는 모든 사무처리. 이게 자치사무든 뭐든 다 뭐 해당된다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번만 317페이지. 청구의 대상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의 범위는 자치사무, 단체유임사무, 기관유임사무 모두 포함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 청구사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 공익 해치만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자, 이것도 중요한데 그거 빼먹었어. 자, 감사 청구를 할 수 없는 거. 사무처리는 사무처리인데 감사 처리를 할 수 없는 게 뭐와 관련된? 수사나 재판에 관계되는 사항은 할 수 없겠죠? 이미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개인의 사생활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런 건 감사 청구하면 안 되겠죠? 다른 기관에 앞서서 다른 기관이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도 당연히 못하겠죠?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 또는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다른 기관에서 이미 앞서서 감사하고 있어. 또는 감사 중인 사항이야. 그런데 그런 데는 그건 할 수 없겠죠.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하고 있다. 그럼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새로운 거야. 새로운 거. 이건 같은 내용이지만 새로운 상황이 발견되거나 그렇죠? 그다음 새로운 상황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 확정된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자 이 것에 대해서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다 감사 청구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까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을 조금 부정하게 사용했던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미 그건 어디에 들어가 있어? 소송에 하고 있어. 그럼 여기 감사 청구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건 소송 끝나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강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 어떤 것들 봤어? 주민 소송하고 주민의 감사 청구를 봤습니다. 자, 근데 사실 주민 감사 청구도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좀 많이 형식화되어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주민 감사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 뭐 할 수 있다? 자, 주민 감사는 누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주민이 직접 상기관에다가 감사를 청구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럴 때 주민은 어떻다고 그랬어? 우리가 인천시 같은 경우 몇 명 이상? 300명. 그렇죠? 미추홀구는 150명. 50만 이상의 도시인 경우는 200명. 그렇죠?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또 4번 문제 볼까요? 4번 아니고 5번도 아니고 미안합니다. 10번 문제구나. 자, 보면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수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은 틀렸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는 있는데 몇 세 이상? 18세 이상. 자, 그다음 쭉 보면 그다음 18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도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우리가 어떤 것은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수사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고 있거나 그렇죠? 물론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렇죠?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누락되면,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면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다른 기관이 감사해도. 그 다음, 주민 소송이 전개되고 있는 사항이거나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랬고, 그 일을, 이 일이 끝났거나 또는 발생했거나 끝났는지 몇 년 이상 되면, 3년이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감사 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맞고. 그 다음 20일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 청구는 개인의 사생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죠? 22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사 청구 맞죠? 23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감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것도 맞죠? 24는 뭐가 틀렸어? 24는 뭐가 틀렸습니까? 24는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그건 잘 봐야 됩니다. 주민투표 때는 몇 년이요?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나서 몇 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주민투표할 수 없다고 그래서 2년. 그때는 2년입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44번 뭐가 틀렸어? 뭐가 틀렸어 쌤? 일단 18세 틀렸죠? 19세라고 그랬고 50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시군구는 미추홀구는 얼마라고 그랬어? 150명 그쵸?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쭉 보니까 54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주민의 감사 청구와 관련된 주민소송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맞죠? 자, 그 다음 68로 넘어갈까요? 우리나라 주민참여 유형에서 감사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 감사를 청구하는 태도이다. 틀렸죠? 감사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처리에서 위법하거나 그렇죠?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다음 지방의회에 감사를 청구합니까? 아니면 상급단체라고 그랬죠. 직급 상급단체. 그다음 주민 소환 제도에 대해서 주로 나왔고 좋습니다. 그다음 거의 다 주민 소환이죠. 소송 없고. 자, 이제 마지막 무엇에 해당되는 거? 주민 소환.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민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 또 할 수 있습니까? 주민 발의할 수 있습니다. 주민 발의는 조례를 뭐 할 수 있어? 제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는데 이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청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규칙 같은 건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주민감사를 청구해보고 주민감사를 청구할 때는 자, 우리가 몇 명 이상 우리가 시도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 50만 이상은 시군구는 150명, 50만 이상은 200명 이랬죠. 그렇죠? 주민소송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기만 하면 한 명이라도 소송을 할 수는 있다고 그랬죠. 단 뭐 할 때? 위법할 때. 그렇죠? 그다음 모든 사무처리라고 그랬어요. 재정행위라고 그랬어.
재정과 관련된 행위라고 그랬죠. 재정행위 화낸다고 그랬습니다. 위법할 때고. 자, 주민 발의도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고 주민 투표도 일정한 요건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자, 주민 발의, 주민 투표. 주민 투표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 주민 투표하려면 주민 투표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가지 경우인데 세 가지 경우. 먼저 주민이 원하는 경우. 그래서 20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까지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경우는 과반수 출석에 제재기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그다음 자치단체 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제재기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그렇죠? 그다음 중앙행정기관에서 요구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줘야 된다. 그렇죠? 자, 그다음 주민 발의. 주민 발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여기도 상당히 주민 발의는 조금 뭐에 따라 800만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복잡했죠. 그래서 자, 주민 발의는 특별시, 광역시는 뭐 200분의 1, 100 이런 것들 너무 복잡하니까 안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20분의 1에서 5분의 1. 여기는 복잡. 그렇죠? 여기는 뭐 하면 되겠어? 시도는 300, 시군구는 150. 그 정도. 주민소송은 한 명이라도 참여를 해야 돼. 그렇죠? 나중에 한번 주민소환까지 하고 봅시다. 자, 우리 주민소환제도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무엇도 있다? 주민소환하는 제도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주민이 우리가 지금 배운 순서대로 말고 우리나라에 도입한 순서대로 말하면 주민 발의가 제일 먼저 도입됐다고 그랬죠. 단 규칙에 대한 재정 개정 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권은 아주 최근이죠. 2021년. 어쨌든 주민 발의고, 그 다음 뭐가 됐다고 그랬어? 주민 발의 다음에 주민 감사. 주민 감사. 우리 봤었죠? 주민 감사제가 도입되고 나서 주민 소송제는 또 뒤에 돼. 주민 소송은. 그래서 주민 감사가 되고 나서 주민 소송은 한 6년, 5, 6년 지나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 투표. 그 다음 주민 소송. 그 다음 순서대로 보면 제일 꼴찌가 어떤 거야? 주민 참여 예산제도는 빼고 일단 주민 무엇에 해당된다? 소환. 그쵸? 주민 소환이 가장 꼴찌죠. 오늘 나눠드린 거 1페이지 봅시다. 1페이지 그냥. 오늘 나눠드린 거 1페이지 보면 표가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319페이지로 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주민 소환은 주민이 스스로 선출한 공직자를 해직시키는 제도죠. 자, 주민 소환은 공직자를 뭐 합니까? 해직시켜버립니다. 해직을 청구하는 거 아닙니다. 주민 소환에서 일정 수의 이가 통과되면 해직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319페이지입니다.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법의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주민소환에 대해서 관한 법률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권은 주민이 당의 지방자치장 및 지방의 의원. 자, 누구 대상이 뭡니까? 주민소송의 소환의 대상. 대상하면 먼저 어떤 거? 단체장 들어가지 안 들어가? 단체장 들어갑니다. 근데 단체장은 교육적으로는 교육감이죠. 그래서 단체장 들어갑니다. 교육 쪽에 단체장은 교육감이니까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포함하는데 특히 어떤 사람은 직접 뽑은 게 아니야. 비례의원은 직접 그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주민이 그걸 뽑은 게 아니라 정당을 뽑아서 비례의원이 된 거죠. 그래서 비례의원은 제외된다. 이거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비례의원 제외. 이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소원에서. 자,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장단점. 임기 동안 막,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기제를 다 임기 동안 보장해주는 게 좀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어느 정도 직접 민주주의 원리에 직접 이렇게 소환해버리니까 충실하죠. 근데 단점은 맨날 소환하면 정치화 가능성이 있어 없어? 난 다른 정당 아니다. 그러니까 막 소환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320페이지. 주민 소환 대상자 나와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자치단체장, 지역구, 지역의회 의원, 교육감. 근데 비례대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일반 공무원은 안 됩니다. 아, 저기 국장 안 좋아. 우리 주민 소환, 이거 안 돼요. 선출직만 됩니다. 선출직만. 그 다음 주민 소환은 사유가 없어. 자, 이 사람을 소환할 건지 말 건지, 일테면 뭐 법령에 위반했다, 이런 거 없어, 그냥. 싫으면 할 수 있어, 싫으면 할 수 있어. 사유를 명시하지 않는데, 헌법재판소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민 소환 투표 과정에서 소환 대상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소환 과정에서 유권자와 주민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우리 청구 사유 한번 봐봐. 올라가니까 8페이지. 왜 안 되냐? 그렇죠. 헌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아, 주민 소환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행위다. 그렇죠? 다음,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추진 등 광범위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청구 사유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들고 있죠. 한번 읽어보는 정도. 우리가 행정법 아니니까 이게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건 이건 주민 소환할 때 청구권자가 달라지죠. 몇 세 이상? 19세 이상. 외국인도 가능한데 일정 조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 다음 19세 이상이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주민 소환 투표권에 있는 사람,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자, 거기 3번 보니까 뭡니까? 그런데 제한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을 때는 주민 소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이태원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참사가 일어나서 용산 구청장을 뭐 하려고 그랬어? 아, 이건 소환 사유 되겠어, 안 되겠어? 물론 소환 사유가 없으니까 저 사람 저런 일까지 뭐 했어? 그걸 감독하지 못해, 지도 감독 못했으니까. 그쵸? 대비 못했잖아. 그때 많이 죽었죠. 그럼 대비 못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 소환하고 싶어. 근데 왜 구청장 소환 못했을까? 1년이 안 돼. 1년이 안 되니까 당연히 못하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임기 만료이 1년 미만일 때는 소환해봤자 별 이득이 없겠죠. 조금만 있으면 나갈 건데 뭐하게 또 그만두라 그러겠어. 그 다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1년 이내에 소환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 그럼 또 할 수 없겠죠. 그러면 1년이라도 지나고 나서 뭐 해봐라 이거죠. 그렇죠? 맨날 계속해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 좀 알아두시 바라고. 자, 그럴 때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주민소환 투표는 이 사람을 소환할 건지 말 건지 찬성, 반대로만 합니다. 그 다음 만약에 저 봐봐요. 주민소환 투표 대상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 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 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 행사는 일단 정지됩니다. 언제 뭐 하겠다? 주민소환하겠다. 어느 때 투표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뭐 한다? 이 권한은 정지됩니다. 자, 그 다음 주민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몇 분의 몇? 3분의 1. 그 다음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전체 주민소환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이 미달하면 이건 지금도 개표하지 않습니다. 자,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는 주민소환 대상자는 그 결과가 언제부터? 공포된 시점부터 그 직을 바로 상실해버립니다. 그 결과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바로 상실됩니다. 당연히 해당 보궐선거에서 나올 수 없겠고, 우리 한번 8페이지 봐봐요. 8페이지. 우리나라는 9회에 걸쳐서 주민소환제도가 실시됐어요. 9회에 걸쳐서. 이번에는 오산, 지난번에 오산 그 물난리 사건 있었죠. 그래서 충청북도 도지사를 상대로 주민소환을 하려다가 3분의 1이 못 돼서 무산됐죠. 그러면 거기 보니까, 자, 지금 다 3분의 1이, 자, 보니까 3분의 1 하기로 했으니까 33인을 넘어서야 되겠죠. 그래서 하남시장, 하남시의원 전부 다 안 됐죠, 일단은. 앞에 두 개는. 그러다가 유일하게 된 게 있어. 하남시의원 2명은 37.6이니까 간신히 3분의 1은 넘었죠. 그래서 개표한 뒤에 둘 다 소환해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개표가 공포가 되는 날로부터 바로 해직돼 버립니다. 나머지 되게 많은데 한 번 더 뭐 한단 말이야. 개표조차 안 됐죠. 그 투표율 봐봐, 투표율. 투표율이 33%를 넘어선 적이 거의 없죠. 33.3%를. 그래서 그 밑에 9번 시행됐는데 이 중 실제 소환된 자는 2명뿐이었다. 자, 그래서 자, 거기까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뭐가 있다? 소환제가 있다. 그 다음 비례대표는 뭐 한다? 소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쭉 한번 주민소환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이 갖는 권리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맞죠? 주민소환권이 있으니까. 그 다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한번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 그렇죠. 11번. 선생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소환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죠?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맞죠? 자, 그 다음 13번. 주민참여제도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맞죠? 등이라고 했으니까. 자, 주민자치법에서는 이건 소문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15번.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지방의회 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겠죠? 자.
지금 미추홀구 지역위원인데 다른 지역에서 이 사람 소환해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자기가 뽑은 사람을 소환해야 되겠죠? 그 다음 15번. 맞고, 받고. 그 다음, 몇 번입니까? 주민 소환. 주민 소환은 또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없네. 몇 번? 45번. 거기까지 가야 되나요? 와우. 자, 45 한번 읽어봅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민 소환 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주민 소환 투표제는 9번 있었고 실제 소환된 경우는 2번이라고 그랬죠. 47. 지방자치법상 명시된 주민 직접 참여 제도로 주민투표, 주민감사 청구, 주민소환 맞죠? 그 다음 48은 뭐가 틀렸어? 보니까 제일 앞에 뭐가 가야 돼? 여기서는 앞에는 주민투표 맞습니다. 그 다음 주민소송이 먼저 있다고 그랬죠? 주민소송이 먼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민 발의가 있고 주민감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형태로 된다고 그랬죠? 자, 일단 틀렸고 다음 49. 주민소환 청구 요건이 엄격해 주민소환 청구 요건이 엄격합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어떤 사회에서 주민소환하느냐 그런 거 없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주민 소환에 대해서 쭉 보니까 64에 있군요.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의 법제화 순서는 주민 발의, 주민 투표, 주민 소송, 주민 소환 맞죠? 그래서 이대로 하면 뭐라고 하면 돼 있어? 발의, 주민은 다 있으니까 감사, 투표, 소송, 소환은 여기 소를 떠들면 안 되니까 그냥 소소한 이렇게 할까요? 소소한. 그렇죠. 그래서 자 원래 발감투 소환 뭐 이렇게 여기는 같은 소니까 환만 합시다. 뭐 송환해도 되고 그냥 여기는 소까지 같으니까 송환. 나머지는 뭐 발감투가 뭘까? 발감투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갑시다. 발감투 소환, 송환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73, 71. 우리나라 주민참여유형에서 주민 소환은 지방자치장과 지방의 의원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주민들의 해임을 청구합니까? 직접 해임합니까? 직접 해임하죠. 다음 72. 주민소환제에서 조례제정 개폐 청구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중에서 주민참여제도 중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가장 먼저 도입된 건 그 중에서는 발의죠. 아까 발감투니까 맞죠? 발감투 송환이라고 그랬죠? 73번은 시도지사 소환 청구 요건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이것도 있는데 100분의 10 그쵸? 자, 이것도 소환 투표권자가 있는데
주민 소환에 대해서도 있었는데 이번 부분은 쌤 주민 소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에서 좀 볼까요? 거기 표로 나와 있습니다. 표로. 광역자치단체장은 100분의 몇? 270페이지. 270페이지 보면 광역자치단체를 소환하려면 얼마? 100분의 10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100분의 10에서 이상이고, 그 다음 기초자치단체장은 100분의 15, 그 다음 지방의원은 100분의 20. 일단 청구 요건을 갖춰야 되고, 대신 이 청구 요건이 있으면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인천시가 투표권자가 몇 만이라고 할까? 100만이라고 그럽시다. 100만. 그보다 훨씬 많을 거지만 뭐하기 쉽게 일단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우리가 인천시장을 소환하려면 일단 얼마가 필요로 있어? 100분의 10이니까 100만이면 10만 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천광역시장 소환합시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 100만에서 몇 만이 성의해야 되겠어? 100만의 3분의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33만 3천 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되겠죠? 33만 3,334명 뭐 이렇게 그래서 투표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중에서 최소한 33만이니까 한 17만 명은 소환하자고 해야만 소환되겠죠. 그런데 미추홀구는 자 우리가 투표권자가 미추홀구가 30만이다. 그러면 얼마 정도 있어야 돼? 여기에 100분의 15 정도, 그렇죠? 자, 그 다음 지방의원은 100분의 20. 가면 갈수록 뭐하네? 제일 우리가 소환 청구할 때 제일 상대를 비교했을 때 100분의 10은 광역자치, 100분의 15는 기초자치, 이 의원은 100분의 20, 그렇죠? 이게 청구하기 위한 겁니다. 청구하기 위한 거. 제가 마음대로 혼자 인천시장 소환합시다 이러면 안 되지. 최소한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주장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 73은 맞고 74는 비례대표 의원 주민 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맞죠? 75는 맞습니다. 소환일 현재를 기준합니다. 자, 주민투표 소환일 현재 몇 세 이상? 19세 이상이어야 되겠죠? 소환이니까. 네, 어쨌든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 76번은 몇 번이 틀렸어? 4분의 1이 아니라 소환만큼은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77번 같이 자, 그 결과를 공표한 때부터 해직돼 버리죠? 그 직을 상실합니다. 78번 같이 자, 그렇고 79번은 주민소환 대상은 선출직인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이다. 그랬기 때문에 맞았죠? 등을 넣어서. 그 다음 80번은 주민소환 투표권자가 몇 분의 몇이 투표라고 그랬어? 3분의 1. 81번은 선출직 지방공직자가 임기 1년도 경과하지 아니했다. 아까 영산구청장과 똑같죠? 이럴 때는 할 수 없다고 그랬고 82에는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로부터 이날 끝날 날로부터
시효가 3년이라고 그랬죠? 2년이 아니라 3년. 개정했습니다. 3년. 그 다음 감사 청구를 수리하면 3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낸다고 그랬죠? 60일 이내에 끝내야 된다고 그랬죠? 84. 다른 감사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 새로운 사항이 발견된 중요 사항이 감사에 누락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겠고. 85는 뭐가 틀렸습니까? 우리가 시도지는 300명, 대도시는 뭡니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이거 맞았네. 그다음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그다음 몇 세 이상? 18세 이상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겠고. 자, 일단 여기까지 알겠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다 뒷부분까지 전부 암기 문제입니다. 암기, 더더욱 암기 문제.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문제를 풀면서 해야 되니까 좀 쉬었다가 문제를 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